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만나볼 현장은 불교 현장인데요. 지난 2일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우관 스님과 정관 스님을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조계종은 그동안 사찰음식 전승과 대중화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스님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해왔는데요. 이번 지정은 2016년 선제스님, 2017년 개호스님, 2019년 정문 대한스님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최근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된 마하연 사찰음식 문화원장 우관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에 담긴 불교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이 되셨는데요.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감부터 좀 간단히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명장이라는 이렇게 무거운 또 그런 위촉을 받게 돼서 감사한 마음에 앞서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그 다짐과 각오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위촉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사찰음식 명장은 네 분밖에 없었죠. 네. 그 정도로 귀한 자리인데 먼저 그동안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이 궁금합니다. 자,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좀 갖게 되셨는지요? 언제부터라는 것은 실은 이제 스님들에게 있어서 사찰음식은 그 중노릇의 일부이지요. 그러니까 출가하면서부터 사찰에 거주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의식주와 함께 온 건데 실질적으로 전문인으로서 그리고 어떤 대중을 만나는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은 관심이라보다는 이제 세상이 사람들이 원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불교에서는 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 자체를 수행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예수님이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이 사찰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데요. 우리가 흔히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나물에 채소 반찬 정도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사찰 음식이다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정해진 거? 그냥 절에서 먹는 모든 음식을 사찰 음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정해졌다라는 것은 실제는 우리가 부처님께 사시에 올리는 맞이, 그러니까 이제 하얀 쌀밥을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 부처님께서 일종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맞이를 올리고 이제 거기 그 사찰에 거주하는 대중은 그 맞이를 내려서 그 점심 공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그것을 사찰 음식의 시작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어쨌든 주식이 쌀이고 밥이다 보니까 그 밥과 더불어서 먹는 나물 반찬이 주가 되겠지요. 네. 그리고 특히 사찰에서는 오신채나 육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나오는 모든 채소를 가지고 조리를 해서 먹는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러면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사찰 음식도 좀 다양해지고 또 맛도 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먹는 게 흔치 않았잖아요. 물론 네. 밖에 세상도. 그러다 보니까 겨우 배고픔을 면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또 그 많이 먹는 거에 따른 이제 병도 생기고 그렇게 할 정도로 식재료가 너무 풍부해지고 이제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배고픔을 견디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맛을 쫓아가는 이제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음식의 그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졌지요. 네. 그런데 이제 사찰에서는 그 맛을 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재료가 워낙 다양해지다 보니까 서양에서도 다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자, 이렇게 사찰 음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해지는데 그럼에도 이 사찰 음식에 담긴 불교의 정신, 그 변하지 않는 정신과 가치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너무 식재료가 많고 음식의 그 맛을 쫓아가는 이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실질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말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 교훈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쫓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날 만들어진 반찬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을 취하는 것. 네. 그렇기 때문에 절제된 그리고 아주 소박한 이제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욕심이 생기게 되고 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런 것처럼 음식도 맛있는 것만을 취하다 보면 더 맛있는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좋은 거를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점점점 이제 균형을 잃게 되는 그래서 사찰 음식에서의 그런 불교의 그 가르침 내지는 정신은 그 사실 중도지요. 필요한 만큼 네.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취하는 어디에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중도적인 삶이 주는 중도적인 사상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조금 심심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취하는 것 그것이 이제 불교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사찰 음식을 대중화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네네네. 이제 스님께서도 그런 공로가 있어서 명장으로 또 지정이 되셨는데, 제 스님뿐 아니라 불교계가 이 사찰 음식 대중화를 위한 노력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대중화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필요를 해야지 대중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너무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심심하다는 표현은 자극적인 거에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가 자극적인 걸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맛이 심심하다고 느끼는 게 실질은 심심한 것이 아니고 네, 우리한테 그게 맞는 중도의 거군요. 네, 그게 중도의 맛이죠, 사실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대중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그 굉장히 이상한 그런 그 병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암은 말할 것도 없지만, 희귀병도 많아지고, 환경 오염으로부터 오는 이런 병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말하자면 이웃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부터 나의 자신부터 필요한 만큼을 취해서 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날 준비한 음식을 먹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 우리가 이제 그 먹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도록 그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선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필요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그들이 필요로 해야지만이 대중화가 되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사찰 음식이었느냐 뭐 또 무슨 좋은 음식이었냐라고 생각하면은 대중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그런 음식이 우리 이미 혀에 코팅이 돼 있어서 그 심심한 음식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심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음식이 얼마나 절제된 음식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뭐 그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점점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그 시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또 몸의 변화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남녀노소에게 그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선도해 줄 수 있는 저는 그것이 대중화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서 먹는 이런 그 지나친 양념에 과하고 그 자극적인 맛보다는 조금 내 몸에서 그동안에 먹었던 식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 이제 쉽진 않죠. 네. 그런데 이제 몸을 살펴서 내가 몸이 어딘가가 끄륵끄륵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먹던 음식을 좀 하나씩 빼내야 돼요. 그러면서 내 몸을 살피고 그리고 조금 뭔가 컨디션이 좋아진다. 그러면 그 음식을 쫓아서 말하자면 그 음식을 따라서 먹게 되고 뭔가 불편해서 그러면 그 음식을 빼내는 우리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이 이제 사찰 음식이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맛만을 쫓고 더 맛있는 것만 찾게 되다 보면 대중화는 어렵죠. 네. 요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자극적인 음식을 취하고 또 먹방을 보면서 나도 따라하고 맞아요. 많이 먹으면서 대표적인 성인병으로 이제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1번 치유법이 음식 조절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대중들에게 사찰 음식의 어떤 가치와 어떤 정신이 널리 전해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서 그 매운 음식의 그 자극적인 맛에 반응을 하게 되고 맵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게 무슨 네. 얘기냐면 먹은 대로 그대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캠페인 말하자면 홍보,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 아이들부터 어린 네. 아이들부터. 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몸이 정신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게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찰 음식에서 말하는 철학이 되고 정신이 된다고 또 봅니다. 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 몸과 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좀 어떤 것들을 먹었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집에서 네. 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사찰 음식 하나만 좀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찰 음식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무성한 이파리가 많은 계절이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 상추가 엄청 많거든요. 상추. 네. 네네네네. 상추 가지고 모든 다양한 말하는 종류의 음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들이 상추 겉절이 해먹고 상추 쌈을 해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흔한 게 상추기 때문에 상추 지짐도 해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상추 김치도 담을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상추 김치 담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대궁이 있는 상추면 더 좋고요. 대궁이 없더라도 그냥 이파리만 있어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꼭 안 빼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소금에 절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잘박잘박하게 말하자면은 소금이든 간장이든 간을 맞출 수 있는 거면 괜찮아요. 집간장 또는 소금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 소금으로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시고 거기에 굵은 고춧가루를 섞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맛을 내기 위해서 보통 집에 다 매실액이나 오미자나 발효액이 있거든요. 네. 그 오미자든 매실이든 발효액을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맛나게 하려고 그러면 생강 조금 넣고 그리고 풀을 안 넣어도 돼요. 그렇게 잘박잘박하게 해서 상추를 그냥 씻은 상태에서 자작자작하게 그냥 상추를 넣고 양념장 하나 넣고 상추 넣고 양념장. 그럼 그게 이제 물이 조금 생기면서 국물도 떠먹을 수 있는 그렇지만 물김치는 아니지만 자작자작한 그렇게 김치가 만들어져요. 그 김치라는 표현은 뭐냐면 상추가 우리가 씻다 보면 다 찢어지고 부서질 정도로 부드러운데 그 간이 들어가면서 아삭아삭해지고 잘 안 부서져요. 안 찢어져요. 그래서 김치가 그 상태로 놔둬서 바로 먹을 수도 있지만 하루 지나면 얘가 뽀글뽀글 발효가 되면서 굉장히 아삭거리고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제일 흔하고 제일 싸고 또 맛있는 영양이 많은 그런 식재료가 상추이기 때문에 상추를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절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양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춧가루하고 간장이 됐든 소금이든 간만 맞추면 돼요. 네. 근데 조금 더 맛을 내기 위해서 오미자든 매실이든 발효액을 조금 넣어서 그리고 생강을 조금 넣어서 그 정도에서 자작자작하게 조금 상추에서 나오는 물하고 이렇게 섞여지게끔 그러면 이미 간장이든 소금이든 발효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발효가 돼요. 그 자체로 이따발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상추 가지고 할 수 있는 상추 김치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상추 요즘 뭐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상추를 가지고 아삭아삭하게 김치 만들어 먹는 법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뭐 재료도 많이 필요 없고 간장이나 소금, 엄청 또 간단하니까. 굵은 왜냐면 고춧가루 정도. 네. 네, 아무리 우리가 먹고 싶고 내가 원하고 맛있는 음식을 할지라도 조리법이 복잡하면 귀찮아서 다들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상추가 흔하고 많기 때문에 그리고 쉬운 조리법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시도할 만하죠. 네. 요즘 뭐 밥 해먹기 귀찮다고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분들 맞아요. 많으실 텐데 네, 네, 간단하게 네. 이렇게 상추 키우기도 해보고 해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또 가르쳐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또 정신도 소박하고 또 정결해졌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당부는 이제 저도 저 자신에게도 하고 싶고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고 했어요. 가유불급이라고 했지요. 네. 말하자면 맛있다고 해서 너무 과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몸살을 앓아요. 우리 오장육부가.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 안에서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맛이 있거든 없거든 그냥 몸에서 필요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습관을 바꿔가는 것. 기존에 내가 좋아했던 내가 먹었던 그 습관을 조금 바꿔나가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20년, 30년, 40년의 세월을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동안 먹었던 식습관에서 조금 벗어나서 노력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삶을 시도해보는 이제 그런 식습관을 바꿔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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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식 하나 바꾸면 정말 그 인생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더 건강해지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스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먹는 이 식습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네. 최근 사찰음식 명장으로 지정되신 마하연 사찰음식 문화원장 우관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하십시오.